친모가 한 행위로 도저히 보기 힘들 만큼 정말 비정한 친모의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. 결국 친모는 다시 구속됐는데 어떻게 친딸에게 이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. 직접 살펴보시죠. 혐의 아직도 부인하시나요? 딸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? 딸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? 한 말씀만 해주세요. 심정은 좀 어떠신가요? 한 말씀만 해주세요. 수면제에 벽돌을 단 그물까지 이 친모가 본인의 친딸에게 벌인 충격적인 실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. 친모 유 씨는 범행 이틀 전 신경정신과에 방문을 해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. 범행 당일 친딸이 승용차에 타자 그 처방받은 수면제를 직접 본인이 타서 본인의 손으로 그 음료수를 딸에게 먹입니다. 의붓답 살해법인 이 김 씨죠. 계부죠.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살해하려 했다. 아내가 수면제 7알을 타서 딸에게 건넸다라고 범행을 실토했어요. 김 씨 부부는 수면제 먹고 금방 잠들 줄 알았는데 꾸벅꾸벅 졸기만 해서 살해를 했다라고 범행 일체를 실토했습니다. 이뿐만이 아닙니다. 이 친모는 정말 이렇게 끔찍하게 시신을 유기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A양의 시신이 떠올랐다는 거예요. 그러자 그물을 구입한 후 이 친모는 붉은 벽돌을 그물에 매달아서 직접 친모가 본인의 손으로 준비를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. 일단은 이 얘기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박수영 기자, 결국은 구속 후 검찰 송치됐어요. 벽돌을 단 그물까지 본인의 손으로 준비를 했다는 건데 도저히 그러니까 이 친모는 아무리 젖먹이 아이가 있어도 풀어줄 수가 없을 정도의 어떤 범죄의 잔혹함이 확인이 된 거죠. 이 정도면 뭐 공범이라기보다 주범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주범이다. 굉장히 혐의가 확실해지는 것 같은데요. 원래 첫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만 해도 이 판결부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. 지금 공범인지조차도 확실하지가 않고 살인 방조라는 것도 확실치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. 이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죠. 그거는 바로 이런 증거들이 확보가 됐기 때문입니다. 이 친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긴급 체포가 됐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딸을 죽인 것도 남편이 시신을 유기하는 것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정황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은 거짓말인 게 확실하죠. 지금 보시면 이 엄마가 친모가 A양을 전화로 불러내잖아요. 이 불러내기 이틀 전에 가서 이 수면제를 처방을 받은 것이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. 자기 스스로가 약간 우울증이 있다, 그리고 잠도 잘 못 잔다라고 얘기를 해서 순천에 있는 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약을 사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. 그리고 이 남편의 얘기에 따르면, 그러니까 계부의 얘기에 따르면 이 친모랑 계부는 원래 이 수면제를 가지고 딸을 살해하려고 했는데 근데 7알을 먹여도 딸이 죽지 않아서 결국 목을 졸라 살해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이걸 보면 병행 이틀 전부터, 그러니까 그 오래전부터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. 그리고 시신을 유기한 다음에 이제 저수진에 시신을 유기를 하죠. 유기를 한 이후에 범행 현장을 다시 찾아가지 않았습니까? 찾아갔더니 이제 딸아이의 시신이 물에 떠올랐어요.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남편과 함께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, 다시 가라앉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보시면 이제 집에 있는 벽돌을 구하고 그리고 그물 파는 곳에 가서 그물을 달라라고, 어떤 그물을 달라라고 콕 찍어서 바로 사서 나갔다는 거잖아요. 그만큼 굉장히 치밀하게 어떤 종류의 그물까지 정해서 이 범행을 공모를 했고 그 이후에 뒤처리까지 남편과 철저하게 공모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저희 취재 기자들이 그 인근의 낚시 전문점, 그러니까 친모가 들러서 그물을 샀다는 낚시 전문점 주인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. 이렇게 답했는데 친모가 와서 족대가 어딨냐고 물어봤다. 그러니까 그물의 한 종류죠. 족대가 어딨냐고 물어봤다. 거기 들어가면 있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물어보지도 않고 딱 들고 나왔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 친모는 부인을 하고 있어요. 남편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이 친모가 부인을 하고 있고
이 계부는 아내가 살인 계획부터 시신 유기까지 적극적으로 설계를 했다라고 엇갈린 진술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이제는 박용진 의원님 저 친모에 저 남편 무서워서 시킨 대로 했다 저 이야기를 못 믿을 것 같아요. 이제. 아니, 이 이야기 자체가 지금 안 믿겨서 차라리 익숙한 스토리 있잖아요. 남편이 아이를 되게 싫어했고 그리고 대단히 가정에서 폭력적이었고 그래서 아이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젖먹이인 아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이렇게 도울 수밖에 없었다. 라고 하는 우리가 좀 이렇게 흔하고 익숙하고 그동안 이렇게 들어왔었던 그런 스토리라면 낫겠다는 생각이 막 차라리. 낫겠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. 이게 참 가장 효율적인 그러니까 아이를 유기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그 족대라고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제 고향 쪽에서는 이게 그물의 양쪽에 긴 대나무가 달려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건 또 잘 말면 그 안에 말아가지고 대나무로만 잘 이렇게 정리하면 시신 유기하기 아주 이렇게 편한 그런 도구일 텐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아이를 저렇게 죽이는 방법, 유기하는 방법까지를 엄마가 친모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폭력적이고 나쁜 남편이 나쁜 아빠가 이렇게 다 이 일을 짜고 관여하고 했었으면 마음이 덜 아프겠구나 하는 네. 생각이 들어요. 이 사건 범죄 초기에 범죄심리학 전문가인 이수정 교수가 이 친모의 심리 패턴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진술한 바가 있는데요. 뒤늦게 알려진 친모의 행적을 보니까 그때 그 범죄 심리 분석이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들어보시죠. 아마 그 딸이 새롭게 꾸민 가정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인지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결국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부분에서 아내가 결국은 적극적인 교역자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협조하고 이랬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이제 등장하는 게 이렇게 돼요. 그러니까 저 수면제를 처방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을 때도 새로 난 2살박이 아이를 얼르고 있었어요. 저 친모가. 그리고 저 여자아이가 차 안에서 잘못될 때도 그 앞에 그 아이를 그 2살배기 아들을 또 얼르고 있었어요. 그 지금 희생당한 그 딸도 2살 때 그렇게 키웠을 거 아니에요. 그렇게 울는 애 얼르고 달래고 하면서. 근데 어떻게 저런 애한테 수면제를 먹이고 이 족대 갖고 시신을 어떻게 둘둘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정말 이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생각 하나. 두 번째는 이 지금 살해를 주도한 계부가 그 A양에 대해서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시도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인정을 한 것 같은데요. 사실은 이게 초동의 목포와 광주의 관할권 문제, 그 다음에 그 희생을 당한 아이가 경찰에 도와달라고 했을 때 초기에 잘못 접촉했던 수사에 어설픈 부분,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뭐 아직 동기는 분명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아이가 희생됐을 개연성도 있는데요. 그렇게 치면은 이 아이가 잘못되고 희생당하는데 우리 사회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,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정말로 비정한 친모의 드러난 행적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.